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매주 목요일 어떤 종목이 또 오늘 공략을 해야 될지, 또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줄지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는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한 주간에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인지 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노란톡방으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 제 한 주간에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오늘 한번 알아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로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 지금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한 10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오시면은요, 무료 공략주들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요, 노란톡방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참여하실 수가 없으니까는 많은 시청 안에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은, 입장 코드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화면의 하단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효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00원의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간에만 입장이 가능해요. 방송 이후에는요, 노란톡방이 잠길 예정이니까는요,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 또 이번 주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요, 안 나가니까요, 빨리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난주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하려고 할게요. 지난 9월 30일 방송 이후부터 지난 10월 달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달 지금 이제 막 3주간 지나가고 있죠. 우리 산업부터 인트로메딕까지 어저께 인트로메딕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 기록하면서 최고 수익률 29.95%까지 수익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부터 3주간에 한 18종목 8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전부 다 수익권으로 받아왔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 노란톡방에다가 공략을 해드려서 최고 수익률 26%까지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지난주 제가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간다고 했죠. 2차 전지하고 남북 경협주들 좀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신원을 공략을 하면서 23%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신원만 있는 건 아니었죠. 일신석재도 있었고요. 대하TI, 아난티, 태평양물산까지도 이렇게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렇게 한 달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지난주부터 또 강세가 나왔었던 오징어 게임들도 계속적으로 연달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후발주로 가고 있는 덱스터까지 7% 이상 수익권을 만들었고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비안 관련주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 남성은 짧게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키다리 스튜디오,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다가 매수가까지 다 알려드렸죠. 키다리 스튜디오를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해버려서 짧게 3-4% 수익을 챙겨 나왔습니다. 제가 욕심 갖지 말려 그랬죠. 어저께 분명히 욕심 갖지 말고 짧게 챙겨서 나옵시다라고 해서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또 이제 인트로메딕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요,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싸이월드가 오픈도 정식적으로 오픈하기 전부터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이 왔었죠.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서 인트라메딕이 후발주로 지금 NHN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후발주로 있던 다날도 움직여줬고요. 어저께 인트라메딕도 후발주로 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들었던 종목들 전부 다 해서 약 150%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2%가 짧지 않다. 여러분들 2%가 우습게 보이지만 2%가 모이면은 한 달이면은 40%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렇게 40%만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2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면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별로 있지 않아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이요, 3분기, 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효과면서 호주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연일 기록하면서 이렇게 0.43% 상승을 한 마감을 했고요. 지속적인 신고가 플레이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37% 올라가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나스닥만 살짝 0.05% 아주 미세하게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이요,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미국에 대한 10년 금리가 물가 금리가 아무래도 장중에 1.67% 정도 상승하면서 나스닥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스닥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자면은 계속적인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지지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월달 4분기 때부터는 상승세 장으로 미국 쪽이 갈 것이다라고 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월달은 좀 인내의 달이다. 어차피 지난달부터 9월달부터 한번 장중에서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10월달에는 회복 기간 때문에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달이고요. 본격적인 상승세 장은 이제 11월달부터 상승장이 나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11월달 본격적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4분기에는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8천만 원을 돌파했죠. 정말로 1억 원까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나스닥에도 상장할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도 또 줄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서 원유 국제 유가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기름값이 무시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 원달러 환율들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도 상승세로 또 이어갈 것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올라왔지만 어저께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하락장으로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졌지만 0.53% 정도 마감을 하면서 떨어졌고요. 코스닥 또한 0.37% 정도 하락장으로 좀 마감을 했죠.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하락장 시점, 연 거래일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의 시장인데요. 이미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해서 코스닥은 1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올라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1000선을 깨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제 미국장은 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오늘 장에서 행보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 외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외인들에 대한 수급들이요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연 거래일 동안 연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코스닥 외국인들이 다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이었죠.
개인들만 이거를 방어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좀 695 정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끌어주니까는 외국인들이 좀 매매를 좀 많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종합지수를 봤을 때 코스피장 보면은 외국인이 벌써 이만큼 팔았단 말이죠. 절대로 한 달 동안에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지난 약 한 달 동안에 2조 2천억 원을 외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추세를 갔단 말이죠. 그만큼에 대해서 외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고 외인들이 그닥 많이 매매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있는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보다 개인들이 조금 방향을 잡으면서 좀 시장을 방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보다도 일단 코스피 시장 한번 잡을게요. 제가 코스피 시장은 당분간 조정 장세가 줄곧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3천선을 회복하더라도 그 이상 위로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일 것이라서 보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를 이어지면서 아마 마감을 할 것이다. 단순히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런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끝까지 다시 한번 3,300선까지는 돌파는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내년도 시장이 좋아지면서 코스피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잘 선방하고 있고 이미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몸집도 가볍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1050선까지는 충분히 들어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공략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가볍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본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지난번 시장에 대한 바닥을 한번 찍고 턴어라운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막 눌러있는 자리들에 대해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해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권을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번 달 10월 달 잘 버티고 있습니다. 10월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12월 되기 전까지 한 열흘 남았죠. 한 주간 더 기다리면서 좀 인내를 더 기다리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 상담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볼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27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들 계세요. 27만 5천 원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거의 다 요 한 종목에만 많이들 투자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 매매를 했던 이유 자체가 10월 중순에 백신 발표가 있겠다라는 그런 루머, 찌라시, 이런 거를 소식을 듣고, 카더라. 이런 통신에 대해서 이러면서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주린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 때문에 이슈는 나올 수 있어요. 재료들은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상장 이후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까지 최고점으로 36만 원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이제 막 조정 장세를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대한 제약바이오 주가들에 대해서 지금 긴 조정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10월 중순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도 나왔어야 되는 치료제 백신에 대한 소식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믿고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눌린 자리, 조정 장세에서 당연히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자리죠. 지지난주 계속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자, 이동평균선, 이 20일 이동평균선 주가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란 말이에요. 놀고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고 21선 위에서 주가가 놀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공모가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라면은 과감하게 손절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22만 원까지 어저께 내려왔기 때문에 20만 원을 깨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를 권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현대사료. 예전에 제가 그 무료 노란톡방에서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차트가 깨지면서 아직까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차트가 깨지다 보니까는 잠깐 좀 쉬었다 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료에 대해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어제였죠. 어제하고 엊그저께 연 이틀간에 대해서 사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또 사료주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사가 한번 나왔죠.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한이 된다. 제한이라는 이슈가 한번 나왔는데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는 가운데 이런 비료 수출까지 태클을 걸면서 전반적으로 더 막아버리는 중국 정부에서 막아버리면서 이런 원료, 원자재, 재료, 비료 이런 종목들이 많이들 상승을 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연속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이미 기존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됐죠.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한일사료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조비, 경농,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사료를 좀 볼게요. 자, 현대사료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자리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세요. 이미 긴 조정장을 한번 장세를 맡아냈고 바닥권을 찍고 나서 21선 구간은 이미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중국 쪽에서 수출 제한에 대한 맞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에서도 약간 좀 사료들, 재료 관련된 사료들이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단기적인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들어준다면요. 현대사료도 마찬가지로 한일 사료를 대장주로 역할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경향되죠. 첫 번째가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는 한일사료, 세 번째가 현대사료.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대장주, 후발주 따라가는 놈들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습에서 한 번씩 나온다면 대장주들이 바뀌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한일사료가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현대사료가 또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이러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홀딩해보셨다가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들어줄 수 있으니까는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챙겨서 나오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21선을 바닥을 해서 들어줬고 61선까지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줬고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121선까지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터치만 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이 이동평균선이 어디까지 돌파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 121선까지 돌파가 돼서 넘어가는 순간 어디까지 가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등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61선이 다시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보면서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릴 테니까 현대사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주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전기차,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리비안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리비안 관련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리비안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가들이 뛰다 보니까 수소,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주스틸이라는 종목이 지금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죠.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언급을 하냐면은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 패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아주스틸이라는 종목 19,000원에 어제 이제 급등하면서 매수를 했던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19,000원에서 물론 어제 급등한 자리가 나왔죠. 기존의 상장 이후 두세 달 동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반등하면서 U자 형식으로 상승 추세를 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제부터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상승,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어제 이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21,000원권에서는 수익을 챙겨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챙기시는지 안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현재 19,000원에 대해서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홀딩해서 어차피 이미 반등 추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기다리면은 충분히 들어와서 2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는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를 구입 잡자면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17,500원이 깨지면은 바로 이탈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챙겨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뉴인텍. 자, 뉴인텍인데요. 뉴인텍.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아까 설명했던 아주스틸은 철강이었죠. 뉴인텍. 자, 뉴인텍인 종목인데, 자, 뉴인텍이 수소, 전기차, 태양광 이런 관련주죠. 다시 한번 언급해준 리비안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 11월 달에 리비안이 상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왔어요. 11월 달이 되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리비안 관련된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고 어저께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시외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뉴인텍도 마찬가지죠. 리비안하고도 엮여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지만 지금 조정 장세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더 올라오려면 4,000원까지 들어오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있는 뉴인텍도 후발주로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이미 하락 장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시점이 조금 더 잘못됐다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리비안 후발주로 또 붙느냐 안 붙느냐 요거 차이는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손절가를 정해놓고 이 3,500원에서는 다시 한번 무너지느냐 아니면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 자리를 이번 주 한 주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가비아. 자,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인데요. 지금 요 놈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지금 바닥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돼하고 있습니다. 2만 원 고점부터 해서 긴 조정 끝에 바닥에서 재차 확인을 하고 이제 막 21선을 들어주면서 저점 구간을 높이면서 반등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4,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와 줘야지만이 충분히 얘가 좀 더 상승세를 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바라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보셨다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지금 자리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고 또 120일선까지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고요. 어차피 핀테크 보안 관련된 클라우드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요. 다시 한번 데이터 서비스들의 이용이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요거에 대해서 또 보완된 관련주로서 좀 언급이 되면서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홀딩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1선이 무너져서 다시 한번 내려준다고 하면은 조정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방향 자체가 하락 장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은 정리해서 나오는 걸로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릴 테니까 14,000원까지 이상 들어주는 거를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14,000원 5거래일 동안 14,000원 이상 들어주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나가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사료, 아주스틸, 뉴인텍, 가비아 이렇게 해서 5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우선 노란톡방에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문자로 샵 3989번을 전송해서 김스타라고 전송해 주시면은요. 입장 코드를 바로 알려드리고요. 또 하단부에는 QR코드를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가 되지만 그 100원에 대한 투자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셔야 돼요. 노란톡방이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입장 가능해요. 지금 한 1000여 분 정도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들어오신 분 한해서 무료 공략주, 오늘에 대한 공략주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 공략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다시 한번 수익률을 본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산업을 리비안 관련주로서 한 3번, 연속 3번 연달아 우려먹었죠.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3번 우려먹으면서 수익원을 가져왔고요. 어저께 또 인트로메디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수익을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기다리 스튜디오도 어저께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죠. 공략을 하자마자 바로 급등해서 VI까지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짧게 3~4%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또 지지난주에 공략을 해드렸던 센트럴모텍도 26%까지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지난주 공략주였죠.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남북경협주에서 신원이라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아주 그냥 신원 땡땡 하고 이제 바로 언급을 해드렸고 이 신원에 대해서 공략해 보신 분들 23% 이상 수익을
가져갔던 그런 모습이었죠. 또 신원만 남부 경협주냐? 신원만 남부 경협지가 아니죠. 일신석재, 대하TI, 철도 산업 관련된 종목, 그리고 태평양물산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넘어왔고요. 다 남북 경협주죠. 남북 경협주 한 주간에 대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 뭐 다 매수해도, 이게 또 플러스 아난티까지 있었죠. 아난티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요즘엔 쇼박스 뭐 이런 컨텐츠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후발주로 있었던 덱스터까지 후발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번에 남성 리비안 관련주 후발주로서 아직 움직임이 없던 이런 남성까지도 제가 종목을 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어제였죠. 어저께 이제 오징어 게임 제2의 오징어 게임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웹툰 이런 드라마 쪽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당분간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 때문에 이렇게 어제도 언급을 하면서 수익권을 달성을 했죠. 현재까지 이렇게 15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직 한 주간 남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면서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갖고요. 이런 종목들 많이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 추천주, 지난번에 드렸던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리딩을 좀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동평균선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지금 한 주간에 대해서 관심 섹터들은 또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다음 한 주간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서 DA 테크놀로지. 자, DA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어디에 샀냐면은 이때 지난주 목요일 방송 이후에 DA 테크놀로지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이루어졌죠.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DA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어저께 시외 상 넘어갔죠. 어저께 DA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량에서 상한가까지 도달했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DA 테크놀로지 목표가 제가 8,500원이라고 공략을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8,500원까지. 어제 시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8,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시간의 거래량에서 수익을 챙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오늘 난 좀 더 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홀딩 해봐도 괜찮은 거죠. 자, 오늘 이 2차전지 관련된 리비안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 DA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지난달에 리비안 실무자들이 방한을 하면서 이 DA 테크놀로지하고 미팅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얘네들과에 대한 계약과 협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는 좀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리비안 상장과 동시에 아마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에코캡이라든지 우리산업, 세원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튀면서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DA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있죠. 대유 에이텍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대유 에이텍이 지난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선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한번 고점 정리해서 돌파를 시도하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A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한번 급등하면서 조정장세 박스권에 대해서 나왔고 어제 시간의 거래량에서 박스권 돌파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장,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장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겠죠. 당연히 목표가 8,5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저는 요 라인에서 한번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한 주간 더 기다린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수익들 잘 챙겨보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제 공략주였죠. 키다리 스튜디오.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요, 제가 17,000원대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종목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살짝 관심 종목에만 포트에다만 구성을 해놓고, 이거를 한번 17,000원 돌파하면은 공략을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뤄가면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있는 자리도 어저께 고개를 들어줬죠. 그래서 제가 17,000원에서 올라왔을 때 공략을 좀 해보려다가, 정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포착을 하고 18,050원에 딱 매수를 해버렸어요. 18,050원에 딱 매수를 해버리고 18,600원 이상에서 짧게 수익을 챙겨가 보자고 제 노란톡방에다가 언급해드렸죠. 사인까지 다 드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정확하게 사자마자 5분 만에 갑자기 튀어버리는, 수급이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이게 가자마자 이때 샀어요. 이때 사자마자 잠깐 누리더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VI가 걸려버렸죠. VI 걸리면서 우리 노란톡방 회원님들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아주 깜짝 놀라면서 수익을 짧게 챙겼고, 여기서 또 제가 짧게 수익을 챙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안 챙기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상관없습니다. 욕심내면서 더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종가 기준에서 17,500원까지 올라오면서 넘어가는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단기적인 상품으로 좀 보는 것도 좋지만, 스윙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모바일 컨텐츠 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를 치면서, 넷플릭스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쇼박스, 에이스토리, 버키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투자자에 대한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거기와 더불어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도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주에 대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지리산 관련된 태평양물산, 지난 그 남북경협주로 엮여 있지만 태평양물산이라는 그런 회사, 그런 것도 지리산에 대한 이런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멘텀이 됐죠. 그러면서 또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고도 예측할 수 있는 지리산 관련된 종목들도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 넷플릭스의 그런 안에서 지옥이라는 웹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했던 지난번에 한번 데이트작이었던 DP, 우리 DP, 타령한 군인을 잡는 그런 드라마죠. DP라는 드라마가 한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까지, 웹드라마까지 상승하면서 연달아 지금 영상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가 나오는 게 지리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개봉하는 건데, 전지현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죠.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 그거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지옥이라는 이제 웹드라마인데, 요것도 많은 기대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바이트댄스가 이제 500억에 대한 투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치에 대한 호재도 남아있고, 올해 영업이익도 키다리 스튜디오가 약 180% 정도 이익을 받았던 그런 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더 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키다리 스튜디오 잘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계셨다가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권을 좀 챙겨서 나오실 수가 있으면요, 좀 기다리셨다가 좀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되게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가야 될 것이냐, 얼마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어떤 타이밍에서 잡아야 될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21선 위에서 주가가 놀 때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당연히 이 자리가 매도하는 자리가 되겠고, 내가 아무리 고점에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반등 구간이 왔을 때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그랬고요.
고점에서 매수했다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올라갈 때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 그랬죠. 자, 이건 넘어가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고, 또 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게 우상향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전부 다 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죠. 이런 자리 뭐 매수해도 상관없는 자리인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5일선과 11선에 대해서 이게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 여기까지는 버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깨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2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21선까지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61선까지 내려가겠죠. 61선에서 또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121선까지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 기준에 대해서 어디까지에 대한 21선에 대한 61선, 121선에 대한 지지선을 가지고 내가 이 지지선까지는 손절 라인을 잡고 가겠다. 이러면서 버팀목을 가지고 가는 거지, 이 자리가 계속적으로 깨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버티면서 가져가겠다? 그건 무모하죠. 무모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 깨지면은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61선이 깨지면은 121선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121선까지 깨지면은 끝도 없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지선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 지지선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 라인을 잡더라도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가가 21선 밑에서 역별 방향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봤을 때 이미 차트가 역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아까와 좀 다르게 이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역별 자리는 거꾸로 되어 있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거꾸로 되어 있던 게 이제 역배열이 차트라고 합니다. 역배열. 자, 역배열 차트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지지선이었다가 지금은 저항선이 되는 거죠. 즉시 말해서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봤을 때 어디까지 뚫어주느냐? 첫 번째 5일선에서 11선을 뚫어주면은 21선에 대한 저항선이 있을 거고요. 이 저항선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61선에 대한 저항선이 나올 거고요. 이 61선의 저항선을 또 뚫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21선이라는 저항선이 또 나올 겁니다. 이 121선까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차트를 정배열 방향으로 다시 묶이면서 아까는 역배열 차트 방향에서 121선, 61선, 21선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반대로 거꾸로 21선, 121선, 61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21선, 61선, 121선 정배열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죠. 정배열 방향으로 나타내면 또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다시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이때까지 보면서 깨지는 순간 여기가 머리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어깨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이런 전략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만 좀 버리시고,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이거 더 갈 수 있겠지, 더 갈 수 있겠지 하다가 결국에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버리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도 수익을 나올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지지선, 그러니까 21선 이동평균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각인시켜 놓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이 되면은 여기까지 봐야 되고 여기까지만 손절 라인 잡자라는 거를 기준을 잡고 간다 하면은 좀 안전하게 좀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런 교육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이냐라고 이제 조금 궁금하실 텐데, 지난주 방송에서는요, 제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해서 좀 리비안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리비안 관련주를 공략을 했고, 또 오늘 또 BA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보면은 수익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서도 당연히 2차 전지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들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신규 상장주, 즉 원전이라는 그 종목 중에 하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후발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종목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또 이어서 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당분간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 같이 따라가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싸이월드, 아니 뭐랄까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NHN박스가 싸이월드 오픈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고, 인트로메딕이 어저께 상승세를 이어졌죠. 또 다날까지도 급등하면서 같은 모습인데, 이 향후 방향으로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좀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나가지 않을까. 지금 국내 시장에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히트쳤기 때문에 엔터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싸이월드까지도 메타버스로 묶이면서 또 갈 수 있는, 국내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전망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아갈 거고, 또 아까도 언급드렸던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상장주들인데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신규 상장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지속적으로 눌러왔던 종목 중에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들에 대한 이제 반란. 지금 신규 상장들에 대한 지금 형태가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은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큐라클이라든지 뭐 오비고라든지 이런 관련된 제약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제 막 반등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면은 순환매가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이 될 테니까 이런 섹터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모두 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 빨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